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렌트카 예약도 안 하고 픽업부터 하러 갔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도 몰랐습니다. 네, 예약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렌트카 예약을 쇼이님이 최근에 해보셨죠? 네, 해봤습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하셨어요? 저는 클룩이라는 클록. 사이트, 클록, 네. 클록인가요? 사이트, 거기도 중개 사이트죠. 맞아요. 거기서 특가를 봤어요. 그래서 피디님한테도 제가 너무 의심스러워서 너무 쌌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이런 가격대가 나올 수 있냐? 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나올 수 있죠. 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알레모 맞나요? 알라모. 네. 알라모. 네. 알라모가 그렇게 저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가격이 나온 게 너무 의심스러워서 피디님한테 여쭤보고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진짜 그걸 어떻게 믿어, 그죠? 처음 하는데 네, 못 맞습니다. 믿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네.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걸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좀 확인하실 거는 렌트카 회사의 등급이에요. 렌트카 예약 사이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렌트카 회사, 실제로 차를 갖고 있고 빌려주는 회사도 레벨이 있어요. 그렇죠. 이 레벨에 따라 뭐가 결정이 나느냐 하면 차의 신빙 정도. 주행거리? 네. 새 거냐 아니냐, 좀 굴른 차냐가 레벨이 나옵니다. 새 차를 받으면 기분은 좋은데 너무 비싸지는군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최고 레벨의 회사들이 헐츠, 망했는데 어디서 인수한 것 같더라고요. 망했었어요? 그래요? 코로나 상황에서 망했었군요. 예, 망했는데 그걸 어디서 인수를 했는지 계속 운영되고 있고, 네. 거기서 차를 렌트하면 차들이 거의 새 거예요. 10,000km 또는 10,000마일 이내가 대부분이에요. 그 같은 레벨에 있는 회사가 에이비스라고도 하고 어비스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네. 거기가 비슷한 레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건,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SIXT라고 돼 있어요. 이 회사가 굉장히 탑 레벨이에요. 60T 아니에요? 네,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허츠, 에이비스, 어비스, 네, 에이비스, 60, 네. 60. 요 정도 회사들이 차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1군입니다. 1군. 네. 2군 회사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알라모, 그리고 달라. 그 다음 레벨들도 있어요. 어드벤, 뭐 이런 이 발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THIRTY 이외의 군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데들은 차들이 좀 수준이 떨어집니다. 굴러는 가죠?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차가 좀 오래됐다는 거고, 유럽을 되지. 가면 좀 달라요. 그래요? 이번에 저희가 아이슬란드하고 영국에서 빌렸던 데는 그린 모터라는 데예요. 캠핑카를 주로 빌려주던 회사예요. 네네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렌트카 쪽으로도 발을 넓힌 경우인 거죠. 요런 회사들도 있긴 했는데 빌려보니까 차들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유로카, 미국에서도 있긴 있는데 거기서는 좀 2군 정도에 들어가는 것 같고, 유럽에서는 제법 괜찮은. 그 외에 각 나라마다 로컬 회사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유럽은. 독일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르셔도. 독일은 3사가 있으니까? 그것 자체적으로? 꼭 국민성하고 국민성. 네,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스페인이나 이태리 쪽은 자체 브랜드들이 있어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들이 좀 이상한 차가 나올 수 있어요. 좀 일이 정확하지 않군요. 네, 그 국민성. 네. 하고 관계가 좀 있지 않나. 네, 융통성이 많은 분들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걸 주고도 괜찮지, 저걸 주고도 괜찮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렌트카를 예약할 때 보면 렌트카 회사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비싸요. 그렇더라고요. 값을 다 받아요. 그러면 어디서 예약하라고? 네. 중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게 숙소랑 달라요. 숙소는 그 호텔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나 중개 사이트로 들어가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미세해요. 그 반면에 렌트카는 차이가 많이 나요. 엄청 나더라고요. 네. 왜 배까지도 차이가 나요. 신기하네요. 제가 얘기 드렸던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렌트카 회사는 뭘로 돈을 번다? 보험?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보험을 비싼 걸 적용해 놓는군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거의 맞으세요. 그러니까 차는 같은 차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예약 사이트, 중개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어느 회사인지를 보시면 되는데, 내가 특별히 신빙을 할 게 아니라면 어느 회사든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 유럽에 갔을 때 라틴계 쪽을 가실 때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좀 1군 쪽으로.
최소한 2군으로. 최소한 2군. 네, 가셔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약은 결국은 중개 사이트를 통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중개 사이트 무조건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중개 사이트는 그냥 찾아보면 렌트카 회사 찾아보면 쭈루룩 나와요? 네. 여러 개가 나오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이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한글로 치지 마세요. 아하. 네, 한글로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와요. 오. 유명한 가격 비교 사이트들만 떠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구글에서 영어로 친 다음에 10페이지쯤 가서 나오는 회사들이 싸요. 10페이지까지 가야 되나요? 네, 제 10페이지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아, 어쨌든 뒤로 좀 넘겨라. 네. 이유가 뭐냐 하면 신생업체들이 DC를 많이 해줘요. 아, 이제 홍보 목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초이님이 하셨던 사이트는 가격 비교 사이트의 비교 사이트. 중개 사이트들을 모아서 비교해주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구글링에서도 찾아보시고 비교 사이트를 비교해주는 사이트도 다 들어가 보시면 가격이 반값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와. 제가 운이 좋았네요. 저는 한 2, 3페이지? 오. 이유는 그것이었을 거예요. 빌리는 차가 노멀한 차여서 그래요. 차종이. 아, 특별하지 않아서?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8인승 미니밴이나 아니면 서버밴 같은 대형 SUV를 빌리려고 하면 차가 별로 없어요. 아, 그렇죠. 이걸 싸게 해준다는 거는 진짜 싸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제가 최대 10페이지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었어요. 신생업체가 등장하면서 가격이 반값이야. 뭐야? 역시 마찬가지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약을 했는데 거기는 카드 번호를 넣을 필요도 없었고 네. 그리고 취소도 무료로 다 되는 거였기 때문에 예약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렌터카 회사입니다. 네.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예약 번호를 넣었어요. 그 예약 번호가 이중으로 나오거든요. 예약 사이트의 예약 번호와 렌터카 회사의 예약 번호가 나와요. 아, 두 개가 서로 다르겠네요. 네, 항공권도 그렇거든요. 그쵸, 그쵸. 똑같이 두 개가 나와요. 그 렌터카 회사 예약 번호 갖고 치고 들어갔더니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마음의 평화. 와. 이렇게 그러면 해서 네, 했던 적도 있고 또 하나 사례는 미국 동부를 가는데 그때도 렌터카를 12대인가? 미니밴을 했는데 카 렌탈 8 이라고 돼 있는 사이트를 같은데? 네, 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은 꽤 커진대요. 아. 근데 제가 그 당시 예약할 때는 신생업체였던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아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근데 돈을 걸진 않더라고요. 아, 예약금이 안 걸려있고. 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약을 쭉 했죠. 10개, 10몇 개를. 네. 하고 났더니 갑자기 전화가 오네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 맞냐. 왜냐 장난치지 마라. 그렇죠. 같은 차종을 같은 사람이 여러 개를 하니까 맞아. 연락이 들어오더라고요. 새벽에 전화해요. 이 사람들이 시차 개념이 없나 봐. 그래가지고 새벽에 전화를 받아서 빈봉사 뭐 이렇게 하고서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이유 때문에 들어갔는데 보통 옆에 챗봇 같은 게 있잖아요. 아, 네네. 채팅 사이트로 뭐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지? 하고서 소통을 시작했어요. 그쪽에서 이거 뭐냐, 맞냐, 네. 뭐 우리가 준비할 게 있냐, 뭐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혹시 카톡으로 얘기하는 게 편하냐라고 저한테 그쪽에서 묻더라고요. 카톡? 네. 미국 사람이? 너 한국 사람이냐? 그랬죠. 한국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랬더니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래요. 와이프가 일산 사람이래요. 아이고. 오,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소통을 신나게 했죠. 카톡으로. 그랬죠. 편하게. 이분은 렌터카 회사가 아니라 예약 사이트의 직원인 거잖아요. 아, 네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약된 회사는 달라였어요. 2군이잖아요. 네네. 그 2군을 예상하고 간 거죠, 저는. 네. 2군을 예상하고 갔는데 이분이 뭘 준비를 잘해놓겠다고 그래서 뭐 잘해봐야 뭐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차가 새 차인 거예요. 새 차 정도가 아니라 주행거리가 10마일인가 그런 거예요. 10마일이면 그냥 차고지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그 차를 10대를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운이 좋으면 이런 일도 생긴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렌탈카 회사에서 주는 가격이 싼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180명 갔을 때가 그랬어요. 식스트라는 회사가 미국에 막 상륙을 했었나 봐요. 아. 그래서 가격을 후려쳐놨더라고요. 프로모션이었구나. 네. 그래서 왕창 27 예약을 했죠. 네. 또 거기서 전화가 왔었어요. 진짜냐? 이게 맞냐? 맞냐. 그래서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준비 싹 해놨더라고요. 미국 애들은 그런 거 철저하게 하니까. 예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수많은 비교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조건을 일치시키면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최종 선택. 두 번째 보험. 풀커버로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걸 전 권장을 드려요. 자기분담금채로. 주행거리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픽업과 반납 장소, 뭐 당연하지만 시간, 내가 모든 사이트에 넣는 시간대를 다 일치시킨 다음에 비교를 하시길 권해드려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시간대까지. 네네. 그래 동일 조건으로 해야. 네. 그쵸. 유럽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기어 방식도 좀 봐야 되겠죠. 아 그쵸.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추가 운전자. 를 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에디셔널 드라이버가 포함된 가격도 있고요. 포함 안 된 가격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 추가 운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네. 추가 운전자라고 적혀 있으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근데 보통 추가 운전자가 돼 있으면 어떤 게 같이 붙어 있냐면 서비스가 기름 있죠. 네. 기름을 처음에 풀로 채워서 주거든요. 네. 돌려놓을 때도 풀로 채워서 돌려놓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내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추가 운전자 피를 더 받는 대신에 기름 한 탱크 가격을 빼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계산. 네. 보통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한 10불, 10유로 뭐 이렇게씩 올라가요. 네. 에디셔널 드라이버에 대해서. 네. 그런데 기름값을 한 탱크를 해준다. 근데 전 보통 7인승, 8인승 많이 빌리는 편이니까 그럼 $60 정도 돼요. 뭐 기름값 왔다 갔다 하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그럼 그걸 맞추는 거예요. 에디셔널 드라이버 어차피 비용을 내야 되는데 보니까 기름값을 하나를 비워줘? 그럼 이건 에디셔널 드라이버가 맞아. 이렇게 비교해야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취소 가능 여부예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우리 인생은 변수니까. 맞아요. 그리고 예약을 언제쯤 하면 좋으냐도 같이 얘기를 드린다면 보통 6개월 전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가격이 좋아요. 그래서 6개월 전쯤에 보시면 되는데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취소 가능을 보시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취소가 가능한 거를 옵션으로 취소 보험을 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지 않나요? 네, 한 $30나 유로에서 $50나 유로 정도의 일종의 보험금을 거는 거예요. 라고 해서 그것도 좀 유념을 하셔서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 먼저 카드 결제가 일어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것도 중간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약하자마자 일어나기도 하고요. 일부 내고 일부는 데스크에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다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미리 내는 데들이 싸요. 저도 미리 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저 회사를 믿을 수 있나? 그래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클럭 정도 되면은 꽤 큰 회사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 가끔 가다 좀 큰 사이트에서는 딴 데서 더 동일한 조건으로 싸게 해주면 자기네들이 그 값 맞춰준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다르잖아 이렇게 시비 걸어요. 이렇게 넣어서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있어요. 비교해주는 렌탈카스.com 이런 데들이 좀 큰 데예요. 이런 데를 들어가셔가지고 기준 가격을 뽑으세요. 평균치가 어느 정도인지? 네. 기준이 요 정도다. 그리고 정렬? 나래비를 세울 때 그냥 가격순으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차이 안 나거든요. 렌터카 회사 같으면 같은 차라고 보셔야 돼요. 그 가격순으로 그냥 나열을 시킨 다음에 좋은 차라고 싶으면 허츠나 어비스를 하면 되는 거지. 그 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이트가 있는데 클록이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들어갔을 때의 캐나다 렌터카 비용이랑 이제 캐나다에 있는 도메인으로 미국 쪽이죠. 미국 쪽 도메인으로 들어갔을 때 가격이 다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영어로 쳐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 맞아요.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알라모는 한국에서 들어가는 게 싸요. 다 비교해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알라모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라모 사이트가 한국 사이트는 당연히 한글이겠죠. 한글로 돼 있는 데다가 풀 패키지로 들어가는 상품이 정렬이 잘 돼 있어요. 선택을 잘 하시면 약간 비용을 더 내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한국 직원이랑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또 있겠군요. 네. 그리고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가능하고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 맞아요. 혹시 여행사 아시는 분 있으면 여행사 직원이랑 손 쎄쎄쎄 하면서 해보세요. 여행사로 한 10%가 들어가요. 그거 반띵하자.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마다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으니까 비교 사이트들을 비교하면서 기준 잡고 좀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시면 좋겠다. 내가 수준급이다 하면 사이트마다 특성이 있으니 그걸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예약 비교 사이트들도 돈을 뭘로 버느냐? 중개 수수료를 버는 게 아니라 이들도 보험료로 돈을 번다. 그래서 자체 보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어떤 보험을 선택할 거냐. 네. 거기에 또 보면 보험만이 아니라 뭐 에디셔널 드라이버까지 끼워줄게 뭐 이런 식으로 상품을 복잡하게 만들어놔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을 갖고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갖고 선택하면 되고 이거 제가 보험편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보험을 들었을 때는 차량에 사고가 있었을 때 렌터카 회사에서 나한테 지불을 요청하고 자기 분담금을 네. 그리고 그 분담금 요청서를 렌탈카 그 비교 사이트에 보내면 네. 걔네들이 돈을 보내주는 그렇죠. 그런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럴 때 거기는 다행히도 풀 패키지였거든요. 네. 보험이. 네. 그래서 관계가 없었는데 가끔가다 렌탈카 사이트가 더 싼 경우가 있어요. 이 네. 경우는 자기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도 비교했을 때 쌌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 허츠에서 렌트를 하는데 그 가격이 보험까지 붙이면 너무 비싼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렌탈카스닷컴 이거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거기를 통해서 렌탈커버스닷컴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셨죠. 네. 그래서 거기서 자기 분담금에 대한 보험만 별도로 구매하는 것도 말만 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조금 힘든 릴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보험에 대한 거를 받아내야 돼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정말 숙소는 너무 차이가 적어서 인건비가 안 나와요.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숙소 측에서는 중개 사이트한테 뭐라고 얘기하라 그래요. 네. 그게 피곤하거든요. 서로 미루지 않나요? 맞아요.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근데 렌탈카는 얘기가 달라요. 가격 차이가 크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내가 감수하겠다. 라고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공항은 그렇지 않은데 히드로 공항은 너무 복잡해요. 거기가. 최근에 그래서 사람을 그냥 내려주러 들어가는데도 5유로를 내야 돼요. 5파운드를 내야 돼요.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정도로 혼잡해요. 그러다 보니 공항 내에 렌탈카 사무실이 있거나 네. 픽업차가 오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 다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밖에 있는 데들이 있어요. LA 공항 같은 건 무조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히드로 공항 같은 특수한 경우는 안에 있는 데를 고르는 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고려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 오는데 한참 기다렸구나. 네, 맞습니다. 그게 시간을 히드로 공항의 엄청 특수 많이 상황이었어요. 버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JFK도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네. 예약을 하시면 즐거운 여행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SUV로 빌리긴 했는데 그 보니까 완전 소형차를 제외하고는 약간 중형 해치백 정도? 네네. 가 되면은 오히려 SUV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격이 막 역전되고도 그래요. 네네네, 맞아요. 그 렌터카 회사에서 보는 수요 공급과 네. 예약 사이트에서 보는 수요 공급이 다르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가격을 그때그때 조정을 해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